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프로토에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1등 금액이 총 3번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한국 K리그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 일본 J리그 프리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본 J리그 프리뷰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총 1등 2월 금액이 27억 7천만 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만큼 풋볼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 최종픽 갈무리에 앞서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보다 많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승무패 31회차 살로만 뉴스 K리그 프리뷰 첫 번째 테마는 지난 시즌 득점왕 대 올 시즌 득점 선두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 5번 경기에 들어온 제주와 인천의 맞대결에서 양팀의 주포 공격수의 맞대결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K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는데 올 시즌에도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9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A매치 휴식기 이전에 펼쳐졌던 전북전에서 혼자서 2골을 뽑아내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던 주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주민규 선수가 충분히 인천을 상대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인천 원정을 떠나서 제주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주민규 선수가 극장 동점골을 포함해서 2골이나 넣었었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인천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홈에서 2승 4무 2패로 원정에서의 5승 1무 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제주이기 때문에 이 제주가 최근에 성적이 괜찮고 순위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이 인천의 공격수 무고사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매치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올 시즌 11골을 넣으면서 K리그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이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 A매치 3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무려 4골이나 넣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1골을 넣었고 이 루마니아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A매치 3경기 4골을 퍼부었습니다. 이 무고사 선수가 A매치 직전에 펼쳐졌던 K리그 2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었는데 A매치 기간에 무려 4골이나 뽑아내고 돌아오기 때문에 골 감각이 상당히 살아났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고사 선수가 A매치를 3경기나 소화를 하고 귀국을 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무고사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지만 워낙에 무고사 선수가 인천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고사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달에 제주를 상대로 무고사 선수 역시 선제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주포 공격수 모두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이 3승 4무 2패, 원정에서 3승 2무 1패로 인천은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무승부가 늘어나는 제주를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에이스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제주의 주민규 선수이고 오른쪽이 인천의 무고사 선수인데, 이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민규는 올 시즌 9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어시스트도 4개나 기록을 할 정도로 플레이 메이킹까지 하고 있는 주민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플레이 메이킹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 주민규 선수 역시 최근에 플레이 메이킹에 재미가 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주민규 선수이고, 지난 인천과의 맞대결에서도 무려 2골이나 뽑아냈었던 주민규이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무려 3경기 4골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이 무고사 선수의 체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제주전에 선발로 기용을 한다면 상당히 팽팽한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력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투폴로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리그 테마는 K리그2 경기가 딱 한 경기가 들어옵니다. 토사작의 노림수라고 보여지는데 승무패 31회차 6번 경기로 들어온 FC 안양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2 경기가 딱 한 경기가 들어옵니다. 지난 승무패 23회차에서 당시에도 K리그와 J리그 조합이 들어왔었는데 7번 경기에 K리그2 경기가 딱 한 경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과 FC 안양 경기가 들어왔었는데 당시에 충남 아산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투표율 16.3%의 이변 결과가 연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에서 충남 아산의 승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이 적중이 됐는데, 이번 승무패 31회차에서는 일본 J리그가 9경기, K리그가 5경기가 들어오는데 그 5경기 중에서 굳이 K리그2 경기를 딱 한 경기 빼서 이 경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난 승무패 23회차처럼 이 토사장의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2 전력이나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만 이 5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홈에서 5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4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리그 10경기를 기준으로 무려 8승 2무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경기 충남 아산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전전을 앞두고 악재가 있는데 특히 중원에서의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급 미드필더인 홍창범 선수와 황기욱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FC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조유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차출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 쪽으로도 대전이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전의 근소한 우위가 느껴지지만
왠지 토사장의 노림수가 있을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FC 안양의 두 미드필더입니다. 왼쪽이 홍창범 선수이고 오른쪽이 황기욱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주전급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전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FC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이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한데 최전방 공격 쪽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인 조나탄 선수와 아코스티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고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던 토종 공격수 김경중 선수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파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남 출신의 빠른 공격자원인 백성동이 최근에 안양 유니폼을 입고 이 데뷔골을 신고를 했지만 이 외국인 공격자원들이 부진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화력이 떨어져 있는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양이 홈에서만큼은 성적이 상당히 좋고 이 대전을 상대로도 최근에 끈적한 승부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토사장이 K리그2 경기를 한 경기 박아놨다는 점에서 지난 승부패 23회차 충남 아산 대 FC 안양 이변 결과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 경기 역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변 가능성을 점쳐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꼴찌 성남 A매치 휴식기가 보약이 됐을까입니다. 이번 승부패 31회차에서 12번 경기에서 성남이 대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성남이 최근에 K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3경기 1승 1무 1패로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최전방에서 영입생 공격수 이종호 선수와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가 투지 넘치는 특유의 플레이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구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이 7무 7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이고 올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성적이 없는 것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승 3무 5패로 K리그 홈 성적이 꼴찌인 성남이기 때문에 과연 대구와의 맞대결 상대 전적 상성에서의 열세까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남에게 희망적인 것은 대구 같은 경우에도 홈 성적은 K리그에서 4승 2무 2패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대구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0승 4무 3패로 이 전체 12개 팀 중에서 원정 성적이 11위이기 때문에 대구 역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은 성남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대구인데 2승 3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정 3경기에서는 모두 무승부에 그쳤던 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대구가 성남 원정에서 무승부로 또다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7경기에서 무려 5골 4도움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고재현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6골이나 넣어주면서 깜짝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언더23 대표팀에도 차출이 돼서 골맛을 봤었던 고재현인데 이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원정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고재현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과 원정에서의 득점 징크스가 이어진다면 의외로 성남을 상대로 대구가 원정에서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성남의 두 전방 자원입니다. 왼쪽이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이고 오른쪽이 전남 출신의 공격수 이종호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김남일 감독 눈에 들면서 확실히 전방에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본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출신의 미드필더인데 최근에 이 김남일 감독이 전방 쪽으로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본철 선수가 아무래도 인천에서 주전 자리에서 밀리면서 성남으로 쫓겨온 느낌이 있는데 이 절치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기를 뛸 때도 이 눈빛부터 다른데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이 이종호 선수와 굉장히 악바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선수 역시 원체 전방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김남일 감독이 이종호 선수 역시 구본철과 더불어서 중용을 하고 있어서 이종호 역시 서울전에서 천금 같은 결승골 어시스트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성남의 최근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뮬리치나 팔라시오스 같은 외국인 공격자원들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김남일 감독이 확실히 구본철이나 이종호 같은 토종자원들을 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후반기 성남의 강등권 탈출의 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대구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이지만 충분히 성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데다가 대구가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대구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린다면 투폴 정도로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31회차 K리그 마지막 테마는 변수가 많은 라이벌전 현대가 더비와 슈퍼매치입니다. 승무패 31회차에서 13번 경기와 14번 경기에 현대가 더비와 슈퍼매치 라이벌전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13번 경기로 들어온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울산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체 두 팀이 맞붙으면은 팽팽한 결과가 나왔었던 만큼 이 경기 역시 울산 쪽으로 너무 몰린다면 전북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3월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전북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가 더비에서 울산이 전북을 상대로 7승 13무 18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전북이 올 시즌 이상하게 홈보다는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다는 점에서 충분히 울산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투표율이 너무 울산 쪽으로 몰린다면 투포를 써서 전북 사이드도 과감하게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 같은 경우에도 14번 경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수원이 홈 경기인데 이병근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과 성적이 향상된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 4경기 최근에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수원 삼성이고 확실히 홈에서 4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3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한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홈과 원정 경기를 잘못 표기를 했는데 수원 삼성이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FC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3경기 1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 역시 1승 4무 3패로 홈 성적인 3승 2무 2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수원 삼성이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4월달에 서울이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고 이 두 팀의 라이벌 매치인 슈퍼매치에서 FC 서울이 18승 9무 5패로 최근에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서울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에 황인범 선수가 FC 서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을 한다면 이 경기 역시 수원이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K리그 5경기 심층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픽 갈무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토요일 오전에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는 승무패 31회차 추가 조합 독식픽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